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D-1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고요. 여러분의 시험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부터 7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D-1 특강은 권홍반이 진행을 해드리는데 LC부터 RC까지 파트 1부터 7까지 다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시험 보시기 전에 찾아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파트 5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파트 5 갑니다. 파트 5는 품사와 문법과 어휘를 묻는 하나의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10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최신 트렌드에 맞게 10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최근의 동향, 파트 5의 기출 동향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부정부사가 나온 게 특징이죠. 부정부사가 간혹 나오는데 이번에 barely라는 표현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정부사가 barely 말고도 hardly 혹은 scarcely 이런 표현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용도별 부사 출제되는데 이 부사 중에서 일정 부사들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이따가 나올 텐데 마지막 문제 부사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부사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already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나왔는데 원래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lready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already는 이미 끝난 일에 쓰는 현재 완료나 PP에 쓰이는 그런 부사죠. 능동과 수동의 구별은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최근에 has been streamlined. streamline은 간소화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PP가 있으면 수동태다.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예상이 되고요. 관계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06년도에 whose, 2015년 6월 달에 whose, 그 다음에 7월 달에 that, 8월 달에 다시 which, 9월 달에 whose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who, whose, that이라는 대표적인 4개의 관계대명사를 최신 트렌드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10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문제별로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 암기할 부분이 다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암기할 부분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시기 전에 꼭꼭 암기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어떤 특정 어휘랑 연결성을 물어보는데 able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시죠? able이라는 형용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지만 able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랑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ble to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품사, 제가 파트 5에서 항상 강의하는 게 뭐냐면 품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 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미가 가장 덜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파트 5를 아주 빠르게 푸셔야 되는데 외워서 품사를 외워서 문법을 외워서 푸시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데 해석을 해서 풀면은 여러분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품사,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 순서대로 중요도를 책정해 주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원래 문법 문제인데 해석으로 푸니까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란 품사의 개념이 숨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캐치해서 통계에 의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통계입니다. 형용사랑 투부정사랑 짝이 되는 것을 외우셔야 되는데 likely, willing, eager, pleased, easy 이런 것들을 제가 찝어왔어요. 최근에 나온 애들을 모아봤는데요.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 willing은 할 의지가 있다. 기꺼이 하겠다. 이거는 매우 갈망한다. 하고 싶다. pleased는 최근에 나왔죠.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그 다음에 easy는 뭐뭐 하기 쉽다. 이런 표현들을 투부정사랑 같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명사, 형용사, 동사 이 세 가지 품사는 어떤 특정한 투부정사나 혹은 특정한 어떤 전치사와 짝이 되고 파트 5는 주로 얘네의 연결성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를 외우실 때 혹시라도 전치사나 투부정사랑 연결고리를 가지면 같이 외운다. 그게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투부정사와 관련된 애들. 그러니까 투부정사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투부정사도 방금 나왔지만 투부정사를 출제하기도 하지만 투부정사와 관련된 어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전치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치사와 관련된 어휘만 출제하는 거죠. 그 이유는 출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점을 가지고 출제를 해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걸 하나밖에 안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막는다.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와 투부정사와 전치사가 연결되는 경우를 주로 많이 출제한다. 자, 102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102번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감정 유발 타동사에 관련된 건데요. 자, 보시면 impressed가 있고 impressive가 있어요. impressed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고 impressive는 사물한테 쓰는데 여기 보시면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는 주격보호가 나오니까 주어인 performance가 주어기 때문에 performance랑 어울리기 때문에 performance가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있지만 소유격으로 땡냐 빼고요. performance가 주어죠. performance한테는 impressed가 어울리냐 impressive가 어울리냐 이런 문제가 아주 대놓고 이제는 그냥 함정으로 대놓고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요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mpressed 뜻을 아셔야 되는데 타동사로서 어떤 그 감동을 주다 이런 뜻이죠. 감동을 주다, 깊은 인상을 심어주다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I'm impressed 혹은 it's impressive.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 사물로 외워주시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패턴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interested 왼쪽이 사람, interesting 사물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attracted 사람, attractive 사물. 자, 사람한테 attractive란 말 쓸 수 있으나 토익에서는 사람한테 매력적이란 말 쓰지 않고 뭐 디자인이라던가 기능 혹은 뭐 관광지에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satisfied, satisfactory, disappointed, disappointing. 만족하는, 만족스러운, 실망을 느끼는, 실망스러운, 감동을 받은, 감동을 주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 쪽이 모두 다 pp인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감정을 훅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영어에서는 사람이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감정을 유발하고 나는 유발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 깜짝 놀라는 거는 외부 요인이 주은 거죠. 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놀랄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은 항상 수동이다. 감정은 항상 수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3번. 10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in. 전치사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in이랑 같이 외울 수 있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좋겠죠. in이랑 어울리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increase가 있어요. 이게 증가 감소에 관련된 표현들이 전치사 in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분야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 감소의 in을 제가 쭉 정리해 봤어요. increase, rise, boost까지는 증가에 관련된 단어고 decrease, drop까지는 어떤 그 감소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창에 얘네들을 치시면 in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있어서의 증가, 상승, 감소, 증가, 하락 이런 표현들. 자, 그러니까 증가와 하락 다음에 in이 나온다. 이게 포인트죠. 증가와 하락 다음에 in이 나온다. 그래서 in을 쓰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in을 보고 증가, 하락의 명사를 써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104번. 104번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이죠. 원래는 require 동사의 특징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나와 있고 수동태 표현을 쓴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require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얘가 뭐가 돼요? be required가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서 be required t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나온 것이 힌트가 돼서 정답이 C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투부정사만 남게 되는 be required to 이거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그럼 우리가 통계상으로 require랑 관련된 애들 외워줘야겠죠. 그런 표현들이 뭐가 있다? expect, encourage, ask, invite, advise가 있는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예상하다, 권장하다, 요청하다, 권장하다 혹은 요청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이런 표현들은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였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변하면 BPP 다음에 to가 결합한 상태로 암기를 해주시면 바로 1초 안에 풀 수 있겠죠. 다음 문제 105번. 105번은 이 부분이 힌트죠. BPP가 나오면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이냐? BPP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부사가 나오는 거죠. BPP 부사. 이제 이건 원리는 원래 동사, 목적어, 부사가 원래 순서인데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다시 또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주어는 없어지고 원래 동사는 BPP가 되고 그 다음에 부사는 그대로 내려와서 아무래도 BPP 부사라는 형태가 많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transfer가 이제 전환하다는 뜻인데 이 파일들이 전환될 것이다. transfer 혹은 전송될 것이다. securely 안전하게. 자, 부사의 자리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흔치 않은데 문장 맨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면은 자동사 바로 뒤에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타동사면은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보어 사이에 낑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 대표적인 부사 자리를 암기해 주십시다. 암기. 그래서 잘 나오는 부사 자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6번째는 힌트가 will be kept인데 6번째 문제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keep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모르면 못 푸는데 keep이라는 동사는 유지하다는 뜻인데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패턴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keep, 목적어, 형용사는 목적어가 형용사이도록 유지하다는 뜻인데 또 수동태를 고치죠. 수동태로 자꾸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동태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럼 또 가죠. 아우 지겨워. 그죠? 계속 가죠. 목적어 가죠. 그 다음에 얘 뭐가 돼요? be 캡트가 되겠죠. 그럼 뭐 형용사 그냥 내려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형용사 수동태 많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일부러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수동태로도 꼭 한번 해봐라 이 얘기죠. 어떤 형태든 수동태는 가능하니까 수동태로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keep 목적어 형용사는 기본이고 이것의 수동태형은 be kept 형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information 그 다음에 customers부터 provide to us는 수식어고요. information은 어떤 거다? will be kept confidential.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였던 애죠. 수동태가 된 거지. 그래서, 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비밀인 상태로. be kept 형용사. 그래서 정답이 confidential. 기밀의라는 형용사가 답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keep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를 고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keep 같은 동사가 누가 있냐? 이게 공식이죠. milk, coffee 공식이라고 합니다. milk, coffee 공식. make, live, keep, consider, find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 나오는 milk, coffee 공식. 자, 목적어가 형용사이도록 만들다. 목적어가 형용사일 수 있도록 두다. 목적어가 형용사인 상태로 유지하다.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간주하다.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여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사는 find. 외울 때는 milk, coffee. milk, coffee.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milk, coffee. make, live, keep, consider, find.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되죠. milk, coffee. make, live, keep, consider, find. 목적어, 형용사. 이런 식으로 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형용사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목적어랑 연결되는 거죠. 형용사의 자리 중에 나름 제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숙지하셔야겠죠. 107번은 힌트가 뭘까요? 그렇죠. be directed고요.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쉬운 것만 풀어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관계대명사가 위치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reporting until is the department. 부서는 부서인데 어떤 부서다? Which all complaint concerning service quality 이 부분 가로치고요. 모든 불평 아셔야 된다죠. 모든 불평이 must be directed to. 그러니까 여기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뿅 하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must be directed to which인데
to가 여기 있어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to가 맨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원리죠. 그래서 왜 to which냐? directed 때문에 to which다. 왜 be directed to다? direct라는 동사를 아셔야죠. 조심할 게 direct라고 읽으시면 형용사예요. direct라고 읽으셔야 동사입니다. direct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direct A to B 필수죠. direct A to B, A를 B로 뭐 보내다, 뭐 전달하다, 약간 담당자한테 보내는 느낌이에요. direct. 원래 방향대로 갈 곳으로 보내는 거죠. direct A to B 반드시 외우시고요. 오늘 뭐예요? 주제가 수동태죠. 이걸 아더라도 수동태를 모르면 또 망하는 거죠. 이걸 수동태를 고쳐볼게요. 그럼 얘 또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확실하게 수동태 연습하죠. 그 다음에 be directed로 고쳐지고, 그 다음에 to be는 그냥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be directed to가 나오고, to가 어디 갔지? be directed to 외운 사람, to가 어디 갔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식이 된 거죠. alright? 그래서 정답이 to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A to B 쓰는 표현을 통계를 만들어서 기출만 딱 만들어서 외워야겠죠. 자, 그런 표현이 send, offer, award, give, present가 제가 오늘 준비한 동사들이고요. 제일 유명하죠. send, 보내다, 제공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을 주다는 뜻으로 수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give도 주다, present도 주다는 뜻이 있더라. 오케이? 그거 외에도 deliver 추가할게요. deliver 이거는 이제 전달하다, submit 많아요, 그죠? 제출하다. 그 다음에 ship 배송하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동사들로. 그 다음에 forward도 있어요. 전달하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추가로 A to B 동사로 외웁니다. A to B 동사로. 자, 108번. 108번은 비교급이 나왔죠? 비교급. 그래서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데,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이 원래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even, still, far, much를 여러분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even lower, still lower, far lower, much lower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급 앞에 쓰는 이 네 가지가 조금 쉽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많이 공개가 돼서 쉬워요. 여러분한테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전달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변화의 부사가 여기 이제 비교급을 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변화의 부사라고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외운 거야. 그럼 스킵하시면 돼요. 근데 난 못 외웠어. 그럼 목숨 걸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토익에서는 진짜 명확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외우시는 게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운 거면은,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다가 외운 거야. 그럼 스킵. 못 외운 거야? 그럼 정지하고 외우세요. 써서라도 외우시고. 물론 해설지 제공이 됩니다. 정답 부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되는 거지. considerably, significantly, drastically, substantially, relatively 이런 표현들이 변화의 부사인데, 자, relatively 지울게요. relatively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dramatically. dramatically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considerably, significantly, drastically, substantially, dramatically 이런 표현들이 변화의 부사라고 해서 보통 어떤 애들이랑 어울리냐면 rise, increase, decrease 이런 표현들이랑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혹은 말 그대로 그냥 변하다 이런 동사들, 혹은 그냥 확장하다 이런 동사도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데 변화가 큰 거죠. 근데 변화는 비교급도 변화가 될 수 있죠. 더 살이 많이 찌다. 그러면 더 뚱뚱해진 거지.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더 부유해진 거지. 이게 변화의 부사는 비교급하고도 어울린다. 그래서 considerably랑 significantly가 대표적인데 뒤에 비교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considerably more, significantly more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되는 패턴 하나, 그 다음에 비교급에 출제되는 패턴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의 용도가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considerably, significantly는 용도가 두 가지예요. 비교급을 수식하거나 혹은 증가 감소를 표현하거나. 오케이?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slightly. 이 slightly도 최근의 기출인데 이거는 이제 변화가 크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이런 뜻이죠.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할 때 slightly 쓰는 거죠.
오르다, 내리다. 다시 한번 갑니다. considerably, significantly, drastically, substantially, slightly 이런 표현들이 변화의 부사다. 자, 109번은 정답이 after랑 관련된 특정 용도의 부사인데 after랑 짝으로 finally를 외워주세요. after와 finally는 짝이다. 그럼 어떤 식이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finally가 after랑 짝이 되는데 after 다음에 과정이 나오고 finally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after 여러 달 동안의 노력 끝에 finally 목표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after와 finally는 과정과 결과의 표현이다. 자, 다시 한 문제 보시면 이 부분이 과정인 거지. month of planning and anticipation 이런 과정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플래닝이나 anticipation이 과정이고요. 런치가 새로 개시하다는 뜻인데 이게 결과인 거지. 그래서 과정과 결과의 어떤 논리를 타고 after와 finally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인데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after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following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대신에 무슨 말을 쓰기도 하냐면 eventually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eventually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서 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ter, finally, following, eventually 추가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110번입니다. 110번은 놀랍게도 정답이 A예요. 그죠? 왜냐면 imperative라는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제한의 형용사라고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 중에 10명 중에 3명꼴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한의 표현이라는 게 있으면 대절에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됐다고 보고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유명해요. 토익에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생각해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런 형용사가 있어요. 제한의 동사는 많이 아실 텐데 형용사를 좀 해봤어요.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imperative, vital 이런 표현이 나오면 should가 쭉 나온 거로 치고 근데 should를 써주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동사 원형을 써주는 그래서 여러분도 방금도 황당하게도 여기 should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be가 되는 거죠. should be properly secured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된 거지. 그래서 제한의 형용사들을 암기해달라. 자, 이번 달부터 새롭게 생긴 코너 꼭 이것만은 외워요 코너입니다. 세 가지를 찝어서 여러분 마무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꼭 외우세요. 첫 번째, 오형식 동사 뭐 있었다? 밀크 커피 있었다. 꼭 외워라. 밀크 커피. make, live, keep, consider, find. 목적어, 형용사를 꼭 외워라. 두 번째 꼭 변화의 부사 considerably, significantly, slightly, substantially, drastically, dramatically 등 noticeably 등등 많아요. 그죠? 세 번째 제한의 형용사 imperative, essential, vital, necessary 이런 거 외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실 표현들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고 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에서 뵙겠습니다. 네, 웰컴 백. 6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트 6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파트 6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flow,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의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파트 6는 절반 정도는 5처럼 푸셔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단어가 하나의 주제의 단어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따라가시는 약간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 토익, 신토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파트 5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게 그냥 문제 수만 원래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여서 5는 똑같습니다. 5는 똑같은데 5는 전혀 할 얘기가 없어요. 5는. 근데 6가 이제 16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문제가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문제는 똑같은데 문장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알맞은 문장을 넣어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6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이제 신토익에 관련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 신토익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6는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당 한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인데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보기가 나온다는 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인데 원래 하시던 대로 해석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하시고 내년 5월 이후에도 시험 보실 때도 6는 별로 변함이 없다는 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별로 여러분이 하실 건 없어요. 문제는 7이죠. 6까지는 괜찮다 하시고 원래 여러분이 6는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어떤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그냥 언저리만 읽고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시간에 이득 보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빠르게 해석하는 걸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새로운 뉴토익이 신토익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못하면은 토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6부터라도 확실하게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 갈게요. 저는 이제 풀이를 하니까 해석을 여러분 하셨다고 보고 이제 풀이만 해드리는 거죠. 자, 정답이 C인데요. From. 왜 from이냐면 이 문제는 약간 파트 5형인 거죠. 6랑 차이점이 없죠. 파트 5형인데요. 그렇죠. 파트 5형인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과 관련이 없고 그냥 뒤에 있는 요 to를 보고 푸는 거죠. to. 그래서 원래 from to라는 구문이 있어요. from to. 그래서 뒤에 to가 있는 거 보고 앞으로 from을 보면 그런 문제인데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언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달라스부터 어디까지 오마하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to 구문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6라고 해서 무조건 막 꼭 플로우를 따라가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 형태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5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가 문제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가 정말로 이번 해 2015년 결정판 2015년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특히 초반에 많이 나왔었는데 바로 정답이 this죠. 재밌는 게 이 this라는 표현이 어떤 특징이냐면 each를 넣어도 말이 되고 both를 넣어도 말이 되고 they를 넣어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절인데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this가 정답이 되는 그 문제는 무조건 6다운 면모를 가진 거죠. 왜냐하면 이 this는 바로 앞에 있는 표현 뭔가를 받은 거예요. 자, 지시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말하는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를 this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써도 되고 명사를 써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제 복수형은 this가 되겠죠. 이 특징이 뭐냐면 this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지칭한다.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과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파트 6다운 면모를 가진 지시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 말했던 문장에서 꼭 뭔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자,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외웁니다.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구문인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신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암기도 역시 하시는데 이제 뭘 암기하냐면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암기하셔야겠죠. 어휘도 많이 암기하셔야 되고 표현을 많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통째로 외우시고 이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부탁.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Fill out a short questionnaire about your experiences traveling with us. 우리랑 같이 여행한 경험에 대해서 설문지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는 이 행동 전체가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this 이런 여러분의 그 어떤 설문지가 only take about 이렇게 설문지 작성하는 게 얼마밖에 안 걸릴 것이다. 3분 정도밖에 대략 3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바로 앞 문장 전체를 this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서 한 얘기를 this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말은 되지만 앞 문장이랑 연결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기출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이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this가 있었고 every가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나는 이거를 보면서 참 이 문제가 대표성을 가지는구나라고 느꼈는데 this year 그러면 올해만 딱 말하는 것이고 every year 그러면 매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파트 6라면 아무래도 this를 출제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제 시험 전에 여러분한테 딱 쪽집게처럼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죠. this가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죠. 6에서는. 6는 this를 좋아해. 6는 this를 좋아해. 이거예요. this를 좋아할 것이다. 근데 뭐 그냥 무턱대고 this를 쓰란 얘기는 아닌데 진짜 모르겠다. 나는 이걸 진짜 모르겠고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점수가 매우 낮은 사람으로서 그런 찍기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this를 쓰세요. this가 매우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6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온 것을 언급하는 그런 어떤 그저 이 6라는 게 뭐야? 플로우가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관련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this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나오면 유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100%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과 어떤 플로우를 가지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요. 정답이 improve인데 왜 improve가 답이냐면 앞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questionnaire 란 말이 나왔어요. questionnaire. 그래서 improve가 향상시키다는 뜻인데 앞에 보시면 questionnaire 가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설문이란 말이 설문을 왜 하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questionnaire 를 이용해서 풀면은 뒤에서 improve를 고를 수 있도록 만든 어떤 논리의 flow. 어휘 문제는 반드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과 이렇게 연결성을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어휘 문제 푸실 때는 절대로 5처럼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5 문제랑 6 문제가 섞여져 있는데 6 파트에서는 어휘 문제만큼은 무조건 다른 부분을 보시고 풀지 성급하게 푸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파트 6는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에 있는 걸 이렇게 이어받아서 푸는 그런 형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6가 끝났네요. 자, 7에서 뵙겠습니다. 네, 웰컴 백. 파트 7 시작해 볼게요. 파트 7 여러분 많이 고민되시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파트 7을 해석해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파트 7은 푸는 법을 지금은 논할 어떤 시기죠. 푸는 법, 혹은 마인드 컨트롤. 파트 7은 항상 제가 이쯤에서 하는 강의가 어떤 뭐 독해 연습을 하는 건 너무 늦었고 평상시에 하셔야 되고요. 파트 7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중요한데 바로 샌드위치 원리죠. 샌드위치 원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인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와 답을 이어주는 어떤 힌트가 있을 것인데 이게 샌드위치죠. 이 부분을 빨리 지문에서 찾아야겠다. 갖고 끌고 내려오는 거를 빨리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끌고 내려오는 거지. 자, 아까 파트 6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토익에서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풀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강의를 들었나 봐. 샌드위치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아는데 이게 안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샌드위치 원리를 말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샌드위치 원리가 안 통하고 다른 공식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릴 텐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어쨌든 해석이 중요하고요. 신토익에서는 어쨌든 해석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은 우리는 써먹을 수 있는 게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의 힌트를 빨리 찾아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풀이법을 지금이라도 써야 되죠.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답을 찾아볼 때 어휘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키워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없을 때는 뭐다? 약간 위치로 찾아라. 첫 번째 문제면 앞부분, 두 번째 문제면 뒷부분 이렇게 위치로 찾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의 변화는 뭐냐면 패러프레이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습하시는 거. 요런 거는 좀 아마 새로운 토익이 나오더라도 큰 변화 없어요. 자, 기억하실 건 이제 새로운 토익이 이제 문제가 54문제인데 54문제인데 29문제와 35문제로 나눠집니다. 근데 29문제가 싱글 패시지예요. 싱글 패시지가 더 많아지는 거지. 싱글 패시지의 새로운 유형이 뭐가 있냐면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아라 이런 게 이제 간혹 들어갈 거예요. 그거 외에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 한 대략 절반 정도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중에서 또 10문제랑 15문제로 나눠지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25문제죠. 죄송합니다. 25문제 중에서 10문제와 15문제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있는 10문제가 더블 패시지고 15문제가 트리플 패시지죠. 그래서 지문이 3개짜리가 생기는 이 부분이 특이한 거죠. 그러면 사실상 특이한 문제는 15문제만 특이한 거고 나머지 39문제는 원래 형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트리플 패시지는 더블 패시지에서 하나 더 넣은 거니까 더블 패시지처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신토익도 별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부분이랑 여기 어떤 싱글 패시지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싱글 패시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싱글 패시지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여기 7도 지금 어느 정도 트리플 패시지가 신경 쓰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으시고 이거는 6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 공부 계속 하시고 7 공부 계속 하시는데 트리플 패시지는 지문이 좀 긴 것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적응이 좀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발표 단계 뭐냐면 신토익이 나오더라도
그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다.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겠지만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난이도가 특별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난이도가 올라간 거냐면 찍기로 푸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해석을 안 하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석을 위주로 실력을 가지고 풀던 분들한테는 신토익이든 구토익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원래 그런 시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샌드위치 원리는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하는 게 신토익에서의 원리죠. 그래서 이 29문제를 푸는 데는 이 샌드위치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해 문제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러시아어든 영어든 샌드위치 원리가 필요한 게 문제를 먼저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문제에 둬라. 그래서 문제를 읽어서 풀어서 먼저 읽고 풀어서 손해볼 건 없죠. 자, 역시 여러분이 천천히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유추 문제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제가 이제 보이면 이거를 먼저 읽으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읽어라?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What is suggested about recipients of the letter? 수령인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수령인에 대한 편지의 수령인에 대해서 suggested 유추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정답은 A입니다. 해설 볼까요? 자, what is suggested about recipients of the letter? 정답은 We are pleased that you have expressed interest in interning at Rendezvous Beach Hotel. 우리 호텔에서 일하는 것에 인턴을 하는 것에 인턴 한다는 얘기죠. 관심을 이미 현재 완료 시제죠. 관심을 이미 보이신 거에 대해서 기쁘다 그랬어요. 이미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는 것은 유추죠, 유추. suggested 유추인데 이미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관심을 어떻게 보였겠어요? 지원을 했다는 얘기지. 이미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편지가 첫 편지가 아니라 관심을 보낸 사람한테 답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컨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용상으로 한번 갑시다. 여러분이 토익 출제 위원이면 어떤 문제를 내겠어요? 내는 문제가 맨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해봤어요? 소개팅 하면 무슨 질문해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경험을 많이 묻잖아요,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 7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걸? 이 문제는 변하죠. 경험을 묻는 문제는 항상 모든 독해 문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소개팅 나갈 때 뭘 물어봐요? 저 오늘 소개팅 처음이에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이런 거 질문해 안 해? 하지 마. 별로 좋은 질문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하듯이 얘네 둘이 만난 적이 있냐 없냐? 혹은 이 사람이 이 호텔에 온 적이 있냐 없냐? 둘이 만난 적이 있냐 없냐?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중수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시험에 잘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온라인 사이트 사용이 처음이다. 혹은 이전에 여기서 구매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첫 비즈니스냐 아니면 예전에 뭐 리터닝 커스터머냐 첫 고객이냐 아니냐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포맷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토익이든 신토익이든 똑같아요. 영원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렇죠. 처음인지 아니면 경험자인지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았는데 요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겠죠. 키워드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이 C네요. Details about different positions.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What are recipients of the letter asked to read? 뭔가를 ask, 요청, 권유, 지시, 유인데요. 유형인데요. read 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무엇이냐? 자, on application packet explanations of the different intern positions. Please review them. 그런데 이 them은 앞에 있는 얘네들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읽어주삼 그랬어요. 그래서 review가 read랑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review, read가 같은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please라고 나오는 거는 asked죠.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them은 앞에 있는 얘네들이죠. application packet. 이 패킷이 정보 꾸러미 이런 뜻인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죠. details로 바꿨죠. details about different positions. different positions. positions 여기 나왔고요. details.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application packet and explanations를 details로 바꿀 수 있느냐. 이 details는 또 다른 말로 inform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details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이 application packet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packet. 원래 information packet 그래요. 이 패킷이 어떤 그 책자 꾸러미를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왜 모델하우스 구경 가면 반드시 뭐 주죠. 혹은 그 자동차 전시장 가면 또 왜 영업사원이 주죠. 이런 걸 information package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책자로 나온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거나 하죠. 그래서 정답이 C였습니다. 자, 161번 정답은 B인데 161번은 쉬워요. 아시겠죠? 엄청 쉽죠? 그러니까 빨리만 찾으면 돼요. When applications due 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due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만기하냐? 힌트는 completed applications must be received before. 오케이? before 기준이죠. by를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니까 on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April 8th, April 8th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웠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뉴토익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뉴토익이 발표가 돼서 여러분 뒤숭숭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또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뭐 유명한 선생님들 많이 얘기 나눠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0단계 함께 해주시면 뉴토익이든 구토익이든 신토익이든 상관없다는 거. 평상시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0단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